YTN은 어제와 오늘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팩트체크합니다. 지난달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을 희석하는 표현 때문에 국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신호 기자가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5학년 2학기에 일제강점기 역사를 배웁니다. 강제노동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11가지 검정 교과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탄광, 공장 등에 데려가 일을 시켰고 또는 끌고 갔고 전쟁에 필요한 사람과 물자를 강제로 동원, 열악한 환경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도록 하거나 노동자나 군인으로 끌고 가 강제로 동원, 전쟁 막바지에는 어린 학생까지 끌고 갔다, 탄광에서 일하게 하거나 무기 공장에 노동자로 끌고 갔다. 설명이 대부분 20글자 안팎으로 끝나서 강제 노동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공장과 광산 등에서 가혹한 조건 하에서 노동에 시달렸다. 젊은 여성도 공장 등에서 일하게 하여 전쟁에 협력하도록 했다는 일본 도쿄서적 6학년 사회교과서와 비교할 때 부실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가 일본 교과서보다 강제 노동의 역사를 더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을 거라는 일반적 기대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는 그나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당시 불법적인 강제 동원을 별도 단락으로 두고 배경과 피해 내용, 사진, 피해자의 구술 자료까지 자세히 소개한 교과서는 미래엔 한 곳입니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까지 담은 교과서는 천재교육뿐이었습니다. 강제 노동에 대한 우리 교과서 기술이 빈약한 이유는 교육부의 사회과 교육과정 고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 교과서가 채택하고 있는 2015년 기준은 침략을 극복하고 광복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정될 교과서가 채택할 2022년 기준에서는 식민 통치와 저항이 사회와 생활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제 노동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보완될지 주목됩니다. 새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의 피해상이나 고통에 대한 기술이 좀 더 풍부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교과서에 왜곡된 내용이 실릴 때면 우리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판도 우리 스스로 초등학생들의 교과서에 침략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어두운 과거까지 충실하게 기록할 때 더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